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우리 피부 생리학 강의. 오늘 강의는요, 지난번에 이어서 강의로 7번째 강의의 3번째 시간, 3차 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7번째 강의인 7강에서 다루게 되는 내용이 피부 장벽에 미치는 영향인자들에 대해서 같이 쭉 살펴왔었는데요. 그래서 뭐 온도라든가 또는 습도, 또 습도 중에서는 특히 이제 수분들의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었고요. 또 뭐 그거 이외에도 뭐 이를테면 스트레스라든가 또는 자외선이라든가 또는 pH라든가 뭐 등등에 대한 다양한 그런 이제 피부 장벽에 미치는 영향들을 살펴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뭐 전해질 이온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같이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그러한 영양인자들과 더불어서 마찬가지로 또 피부 장벽에 미치는 아주 인자들인 또 다른 요소들을 갖다 같이 이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우리가 이제 살펴볼 내용이 스테로이드예요. 스테로이드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죠? 우리가 뭐 어떤 뭐 약물 주사를 맞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이제 피부에 도포하는 연고라든가 이런데 이제 사용되는 그런 이제 물질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 의한 피부 장벽의 손상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먼저 살펴볼 텐데요. 우선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스테로이드가 뭐냐?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것은 부신, 우리 몸에 이제 부신이라고 하는 곳에서 분비가 되면서 여러 중요한 작용을 하는 이제 호르몬.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부신 피질 호르몬의 일종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 바로 이러한 이제 호르몬인데요. 체내에 있는 면역 그리고 체내에서 면역 또는 염증 반응에 굉장히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숙주의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물질의 형태로 이제 스테로이드가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물질들 중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신 피질 호르몬의 일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한 물질들에 이제 속하는 것들이 스테롤 계통, 또 담즙산이라든가 또 더 나아가서는 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라든가 남성 호르몬과 관계된 성 호르몬 이런 것들도 전부 스테로이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바로 이러한 것들을 포함한 스테레오 핵을 갖다가 가진 지방 융해성 화합물을 통틀어서 우리가 스테로이드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이제 스테로이드는 지방산은 함유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 구조 내에. 그렇지만은 6개의 탄소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 고리형 그런 이제 성분들, 이런 6개의 탄소 원자 고리가 3개, 그리고 5개의 탄소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 고리가 1개. 이렇게 6개 탄소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 고리 3개하고 5개 탄소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 고리 1개. 그래서 즉 고리가 4개가 결합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공통의 기본 구조를 가진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지질리면서 유기화합물의 형태로 나타나는 그런 물질이 스테로이드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스테로이드는 그래서 오래전부터 만성 염증성 장질환의 어떤 치료라든가 또는 이런 건 이제 내인성 어떤 질환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 내부에서 일어나는 질환들, 또 천식의 예방이라든가 또는 치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리 피부 생리학에서 이제 다루는 바와 같이 이제 피부염과 관련된 그런 이제 치료들, 또 더불어서 이제 알러지라든가 또 관절염 치료 이런 것들에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아주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가진 그런 이제 약제 물질을 갖다 우리가 스테로이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테로이드는 그 구조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6개의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 고리, 지금 벤젠 모양의 고리를 갖다 이제 지금 6개이니까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고리가 3개, 그 다음에 5개의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 고리형 물질, 즉 오각형 구조를 가진 저렇게 A, B, C, D의 고리형 그런 이제 탄소가 4개가 결합이 되어 있는 저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골격 구조를 갖다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라는 거예요. 스테로이드. 그래서 이런 기본 골격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성 호르몬의 일종이죠. 남성 호르몬으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야기하는 A번의 테스토스테론. 그러니까 그렇죠? 구조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탄소 6개짜리로 이루어져 있는 고리가 3개, 탄소 5개로 이루어져 있는 고리가 하나. 이렇게 이제 결합이 되어 있는 그런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거라든가 또는 코르티손이라고 하는 이런 물질들 마찬가지 똑같은 거의 유사한 그런 이제 구조를 갖다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비타민 D 같은 경우도 구조가 유사한 그런 형태를 갖다 가지고 있어요. 물론 한쪽이 열려 있긴 하지만 탄소의 그런 개수로 본다면은 지금 말씀드렸었던 그런 형태, 6개의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 고리와 5개의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 고리가 결합이 되어 있는, 즉 4개의 고리 형태를 갖다 이제 띄고 있는 그런 형태고요. 또 아까 잠깐 이제 설명드렸을 때도 나왔었던 것처럼 콜레스테롤 또 마찬가지 그런 형태의 구조를 갖다 이렇게 가지고 있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거의 이제 스테로이드 형 물질의 기본 골격을 갖다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스테로이드에 의한 우리 피부에 미치는 영향, 특히 피부 장벽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스테로이드성 물질을 갖다가 장기간 도포를 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표피의 두께가 얇아지는 그런 이제 결과를 갖다 나타내게 되는 거죠. 표피의 두께가 얇아졌다는 얘기는 바로 무슨 얘기냐면은 이 피부 장벽이, 그쵸? 피부 장벽이 얇아졌다. 즉 피부 장벽이 어떻게 보면 그 기능이 어느 정도 약화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피부 장벽의 역할을 갖다 이제 하는 것이 표피층에 있는, 그죠? 각질층인데, 각질층에 있는 각질 형성 세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블록형 구조, 그리고 그 중간중간을 채우고 있는 세포간 지질, 이런 것들이 외부로부터의 어떤 이제 미생물이나 세균의 침투를 갖다 막기도 하고, 또 이물질들, 오염물질들 이런 것들 침투를 막는 그러한 이제 장벽의 역할을 하는데요. 바로 이러한 각질 형성 세포의 증식을 바로 이 스테로이드성 물질들은 억제를 합니다. 그리고 각질 형성 세포의 성숙 이런 것들도 빨리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즉 어떤 충분히 그 성숙돼서 그 장벽으로서의 역할을 갖다 이제 해야 되는데 미성숙 단계에서 이렇게 이제 그 세포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는 그 기능을 갖다 충분히 이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는 표피 분화의 이상을 갖다 이제 초래를 해서 각질 유리질 과립의 형성, 그리고 표피 분화와 관여하는 단백질 표지자 이런 것들의 발현을 갖다가 떨어뜨려요. 감소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표피를 이루고 있는 각질 형성 세포의 결과적으로는 이런 그 형성 이런 것들 갖다가 조금 이제 영향을 갖다 미치게 되니까는 바로 피부의 장벽 기능 이런 것들이 이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점을 갖다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스테로이드가 이제 주는 그런 이제 부작용이라 그럴까? 영향을 갖다 이제 또 이제 그 표현을 해보면은 우리 피부에만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에요. 피부에 국소적으로 작용하는 것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이외에도 피부의 위축이라든가 뭐 여드름 양을 갖다 늘리는 그런 이제 발진의 형태라든가 접촉 피부염, 혈관 확장증, 또 모낭염, 2차 세균 감염, 그리고 담호증, 뭐 그 입 주위에 이제 어떤 피부염이라든가 또 주사라는 거 앞에서 잠깐 배웠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제 혈관들이 이렇게 이제 노출이 되면서
그러면서 약간 그 술을 마셨을 때 딸기 코가 된다라든가 볼이 이제 붉은 색들을 갖다 이제 띠게 하는 그런 형태를 갖다 이제 주사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소양증, 가려움증이죠. 녹내장, 백내장, 그 다음에 뭐 자맹성 진균증이라든가 피부 건조증이라든가 자결감이라든가 색소 침착이라든가 농피증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피부에 일으키는 그런 이제 부작용뿐만이 아니라 이 스테로이드는 바로 내인성 그런 질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쿠싱 증후군이라든가 고혈당층을 일으켜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당뇨병들 이런 것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부신 기능을 갖다 이제 억제하는 그런 역할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 스테로이드성 물질,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것이 부신 피질 호르몬의 일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외부로부터 공급이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부신의 기능이 굳이 일부러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다하게 분비가 됐을 때는 부신 피질 호르몬이 스테로이드성 물질들이 우리 내부에서 과다하게 있을 경우에는 부신의 기능을 갖다 이제 좀 이렇게 조절을 해서 호르몬이 배출되지 않도록 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부신의 기능을 갖다가 활성화시켜서 호르몬이 배출되도록 해야 되는데 외부로부터 유입이 되니까 이런 부신 피질 호르몬과 비슷한 그런 성분이 외부로부터 유입이 되다 보니까는 부신의 기능이 활발하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억제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러한 부작용들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나타낼 수 있다. 자, 그래서 스테로이드가 주는 부작용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영상을 갖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스테로이드 정확한 명칭은 부신피질 호르몬이라고 하죠. 우리 몸의 뇌하수처에서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이라는 것이 분비가 되면 부신피질에서 이제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요. 우리 몸의 이제 전반적인 여러 가지 대사 과정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인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제 항상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부신피질 호르몬도 인체에서 만약에 부족하게 된다면 이제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이 이제 늘어나고 그렇게 해서 부신피질을 자극해서 생산을 돕게 되고요. 반대로 부신피질 호르몬이 이제 충분하게 되면 이제 자극 호르몬은 줄어들어서 인체에서 일정한 농도를 유지하는 것이 인체의 항상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스테로이드, 즉 부신피질 호르몬이 내복약이나 외용제 등을 통해서 인체 밖에서 인체 내로 공급이 되게 되면요, 아무래도 부신피질에서는 몸에 충분한 양이 호르몬이 존재하기 때문에 더 이상 호르몬을 생성하지 않게 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부신피질의 생성 기능이 정지하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전신적인 부작용을 초래하는 이제 스테로이드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이야 워낙 다양하고 이제 여러 방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언급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제 피부 증상에 국한되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특히 우리가 보통 피부 질환에 사용하는 대부분의 외용제들 연고류에는요, 소량부터 고농도까지 다양하게 스테로이드가 함유되어 있고요. 이제 일반 의약품으로 이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연고제제들에도 스테로이드가 대부분 함유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약물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스테로이드의 오남용으로 이제 고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로 인한 이제 오남용으로 인한 피부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 첫 번째는 이제 상피의 증식이나 진피의 재생 억제로 인한 증상들입니다. 우리가 스테로이드를 사용할 때는 피부의 증식과 재생이 억제되면서 피부가 얇아지고 그로 인해서 이제 피부가 위축된다든지 피부가 건조하게 된다든지 혹은 색소의 이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피가 얇아지게 되면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면서 모세혈관 확장증이나 암묘농조 같은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성 자반이라든지 스테로이드성 주사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증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번째로 이제 피부 질환에 우리가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제 기전이나 이유는 면역 억제를 통해 항염증 작용을 이제 의도하는 것인데요. 면역 세포의 활성화나 이제 사이토카인의 생산을 억제하게 되면 염증이 억제되고 이런 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에 뭐 다양한 피부 증상들, 아토피 피부염이라든지 지루성 피부염, 뭐 여드름 혹은 건선, 기타 등등의 각종 피부 질환에 스테로이드가 보통 기본적으로 이제 처방이 되게 됩니다. 문제는 스테로이드로 이러한 각종 피부 질환들을 치료하는 기존에서 근본적으로 염증이 일어나는 원인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면역 반응들을 억제를 통해 면역 기능의 억제를 통해 염증을 진정시키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남용할 때는 피부의 면역력이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면 피부의 방어력이 저하가 되고 이제 각종 감염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뭐 모낭염, 뭐 각종 감염증들이 동반되는 것이 또 나타날 수 있는 스테로이드 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종종 나타날 수 있는 피부에 나타나는 스테로이드 부작용은 남성 호르몬의 증가나 피지 증가로 인해서 일어나는 스테로이드성 여드름 혹은 이제 다모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부 질환에 스테로이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면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스테로이드라는 것이 강력한 염증 억제 작용이 있기 때문에 증상이 너무 심하시다면 단기간에 걸쳐 소량을 사용해서 증상이 급한 불을 끄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몸 안에서 기능이 회복되어 염증이 일어나는 문제 자체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이제 호르몬이 공급을 받아서 증상이 억제되어 나타나는 과정이죠. 때문에 외부의 투입으로 익숙해진 몸이 정상적인 생리적인 기능이 점차 이제 잃어버리게 돼서 상실하게 돼서 스테로이드 사용할 때는 뭐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생리적인 작용을 억제해서 증상을 완화시킨 것이기 때문에 사용을 중단했을 때는 스테로이드 리바운드 현상 혹은 탈스테로이드 현상이라고 부르는 증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사용을 한다면 올바른 사용법 그리고 몸이 생리적인 기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사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피부 질환에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신다면 근본적으로 피부의 기능 자체가 좋아질 수 있도록 하는 치료법이 반드시 병행이 되어야만 부작용 없는 스테로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것처럼 스테로이드는 너무 남용을 한다라든가 오용을 한다라든가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피부에 오히려 여러 가지 유형의 부작용을 갖다 동반을 할 수 있다. 특히 우리가 강의 7강에서 이제 다루는 것처럼 피부의 장벽 기능을 갖다가 손상시키는 그런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갖다가 같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또 피부의 영향을 갖다가 이제 미치는 그런 요소 중에서 이 스테로이드 이외에도 또 이제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뭐 부신 피질 호르몬인 스테로이드도 마찬가지 호르몬의 일종이긴 하지만 그 이외에 다양한 유형의 호르몬들도 또 우리 피부 장벽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르몬이 부족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과분비가 일어날 경우, 이럴 경우에는 피부에 비정상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또 그 결과로 선제 나타나는 피부 장벽에 문제를 갖다 유발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갖다 이제 보일 수 있다. 그리고 특히 노화가 진행이 됨에 따라서 에스트로겐, 그렇죠? 여성 호르몬이죠.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이죠. 또 디하이드로 에피안드로스테론과 같은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 이제 성장 호르몬, 성 호르몬인데요. 이러한 성장 호르몬 등의 성호르몬, 성장 호르몬 등의 분비가 이제 노화가 진행이 되면은 감소를 하게 돼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성 호르몬 또는 성장 호르몬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우리 피부에는 굉장히 유익한 그런 작용들을 갖다 이제 하는 것들이거든요. 또 뭐 남성의 경우 고환을 적출하거나 어떤 이제 뭐 질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또 내과적인 방법으로 안드로겐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소실시키는
그런 이제 처치가 처해졌거나 또는 안드로겐을 갖다 이제 감소시키는 그런 경우에는 피부의 장벽 손상 후에 회복이 촉진이 되는 그러한 이제 결과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어떤 그 호르몬류들 이런 것들이 피부의 장벽을 갖다가 회복시키거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손상시키는 그런 작용을 갖다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호르몬의 피부 장벽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폐경기가 되면은 난포 자극 호르몬이라든가 황체 형성 호르몬 수치가 이제 증가를 하게 돼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난소에서 이제 폐경이 되게 되면은 뭐 아시는 것처럼 난소의 폐경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배란이 되고 그 이제 난자가 수정이 돼서 자궁벽에 착상이 되도록 이렇게 이제 자궁을 갖다 이제 만들고 그러는데 이제 다 이제 관여를 하는 호르몬들인데 이게 폐경이 되면 그런 작용들이 이제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난소에서 에스트라디올이 에스트론이라고 하는 이것도 이제 여성 호르몬의 일종인데요. 이런 에스트론을 갖다 방출하게 되면은 건조한 피부를 갖다 이제 띠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피부의 탄력도 잃게 되기 때문에 주름이 증가하게 되고 또 상처가 났을 경우에도 상처 치유가 지연이 되는 즉 여성은 그래서 폐경기 이후에 바로 이렇게 피부와 밀접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트로겐이라든가 갑상선 호르몬 이런 것들을 갖다가 오히려 주사를 갖다 맞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을 갖다가 폐경기 이후에도 주사를 갖다 맞는다라든가 그렇게 해서 이제 보충을 하게 되면은 피부의 장벽 기능을 갖다 이제 회복시키기도 하고 또 테스토스테론의 그런 이제 작용이랄까 이런 것들은 이제 지연시키는 그런 역할을 갖다 함으로써 여성성도 좀 더 회복을 하게 되고 또 어떤 이제 피부에도 어떤 뭐 건조라든가 또는 주름이 들어간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지연시키고 완화시킬 수 있는 거죠. 또 추가적으로 폐경기 여성은 에스트로겐을 갖다 도포했을 때 각질층의 수분을 갖다가 이제 보유할 수 있는 보충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증가하게 되고요. 또 피부 두께와 탄력을 갖다 증가시키기도 하고 또 주름을 갖다가 이제 억제시키는 그래서 이제 피부의 탄력이 이제 증가가 되겠죠. 오히려 또 상처 치유, 피부 장벽 회복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촉진시키기 때문에 폐경기 이후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 주사를 갖다가 오히려 이렇게 이제 주사를 통해서 공급을 하고 그러는 것들이 피부 건강에도 피부 기능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호르몬들 바로 이 호르몬의 영향은 호르몬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요. 피부의 기능을 갖다가 회복을 시키거나 정상화시키는데 관여하는 호르몬들이 있는가 하면 피부의 기능을 갖다 떨어뜨리고 또 손상시키는데 관여하는 이제 호르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설명을 드렸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테스토스테론 같이 남성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피부의 기능을 갖다가 억제한다고 손상시킨다고 오히려. 그런데 반해서 안드로겐이라든가 또는 갑상선 호르몬 아까 나왔었던 거지만 이제 부신 피질 호르몬이라든가 이러한 이제 류의 스테로이드성 물질들이죠. 이런 것들은 피부의 기능을 갖다 회복하는데 오히려 도움을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또 글루코코르티코이드라고 하는 이런 물질들은 이제 피부의 기능을 갖다가 이제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반해서 성장 호르몬 같은 경우는 오히려 피부를 갖다 회복시키고 피부의 기능을 갖다가 좋게 하는 이러한 그 기능을 갖다 이제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이제 호르몬의 영향이고요. 또 영상을 이번에는 우리 이제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미세먼지가 높은 환경에 장기간 노출된다면 피부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피부와 미세먼지 관련 연구는 현재 피부학계에서도 시작 단계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미세먼지는 모공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피부에 쉽게 침투해 각종 질환을 일으키고 노화에까지 관여한다는 것이다. 특히 피부 방어막이 약한 노인에겐 더욱 치명적일 수가 있다. 그래서 대도시에 사는 중장년층은 특히 이런 색소성 병변이 생기는 것을 더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원래도 노인 피부는 팔다리 옆구리 같은 말단 부위는 피지샘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굉장히 건조하고 가려워서 긁다 보면 바로 피부염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정도로 피부 장벽이 약화가 돼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이런 미세먼지 같은 공해 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다 보면 이 기존에 있던 염증이 더 심해지는, 그래서 자극 접촉 피부염 같은 게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가장 중요한 피부 장벽인 각질층을 손쉽게 뚫고 들어온다. 그리고 세포 속 미토콘드리아를 손상시킨다. 이를 막기 위해 피부에서는 강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것이 멜라닌을 자극하는 것은 물론 콜라겐까지 파괴한다. 그로 인해 피부는 더 빨리 늙게 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오늘 그 말씀을 드렸었던 바로 스테로이드라든가 호르몬의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피부 장벽에 크게 이제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 또 최근에 우리 오염물질이라고 얘기하는 특히 봄이면 많이 나타나는 이제 황사라든가 또는 미세먼지, 바로 이런 미세먼지들이 피부 장벽이 약한 노인들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영상을 같이 한번 이제 보셨고요. 또 이러한 이제 그 미세먼지들, 황사 이런 것들은 우리 그 피부에 이렇게 노인뿐만이 아니라 피부에 여러 가지 피부 장벽의 기능을 약화시킨다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그 나쁜 영향을 갖다 이제 미치기도 하는데요. 영상 또 하나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가 피부 염증을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시 보라매 병원 피부과 조소연 교수팀은 미세먼지가 장벽이 손상된 피부를 통해 진피층 안으로 침투해 염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입자 크기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세먼지를 모아 인체 표피에 각질 형성 세포에 노출한 결과 미세먼지 용량에 비례해 피부 염증이 증가하고 세포를 손상하는 활성 산소종이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했더니 세포 내에서 먼지 입자가 발견됐는데 이는 미세먼지가 피부에 직접 침투했다는 것을 뜻한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매일 샤워를 해 깨끗이 씻어내야 한다며 특히 피부 장벽이 약해진 아토피염, 당뇨 환자나 노인 등은 미세먼지 노출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피부과학저널에 게재되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미세먼지 또는 이제 황사 이런 것들이 노화도 촉진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피부 장벽의 기능을 갖다가 약화시켜서 그로 인한 어떤 이제 여러 가지 피부의 어떤 질환들 이런 것들을 이제 유발시키는 그런 영향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봄철의 황사라든가 요즘은 근데 뭐 황사나 미세먼지가 계절에 관계없이 그렇죠 사시사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뭐 대기 오염의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되죠. 특히 그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본다면은 이제 서해안 이런 쪽 연안에다가 공장을 갖다 이제 많이 짓고 그럼으로써 거기서 오게 되는 그런 이제 매연들 또 미세먼지들 이런 것들 우리나라에 날아오면서 또 그 대기의 질을 갖다 많이 약화시키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갖다 이제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외부에 밖에 외출을 하거나 그럴 때는 이제 피부의 모든 노출을 갖다 이제 최소화시키면서 그러면서 또 외출해서 돌아오게 되면은 또 깨끗이 씻어내고 할 그런 이제 노력을 갖다 우리가 이제 기울여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예. 7강에서는 피부 장벽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제 요소들 또 그러한 인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